114년 전의 음성 기록. 프로바인 교수는 15년 전 도서관의 목록을 뒤적이다 처음 이 음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파손된 것을 포함해서 모두 6개의 원통형 음반. 미국의 인류학자가 1896년 7월 24일에 녹음한 것입니다. 음반 케이스 안에서 목소리의 주인공들에 관한 메모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종식안, 희철이, 그리고 손농. 미국에서 녹음된 10분 분량의 한국인의 목소리. 프로바인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Now, one thing that struck me when I first heard the recordings was that these are certainly not professional singers. And I wondered how it could possibly be that in Washington, D.C. in 1896, (114년) 전 녹음의 비밀을 풀고 싶었던 프로바인 교수는 이 목소리를 녹음했던 인류학자의 기록부터 뒤졌습니다. 조선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은 미국 원주민 연구로 일생을 보낸 여성 인류학자 앨리스 플래처. 프로바인 교수는 인류학 기록 보존소에서 그녀가 녹음 당일 쓴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So this is Friday, July 24th, 1896, and it's impossible to read, but this is Wright, Dr. Brenton, Mrs. Linian, Mrs. Kinney, Miss Trumbull, and Professor Putnam. And at the bottom it says Lizzie, afternoon, 6 o'clock. But there's no mention of Korea at all here. Well, certainly her main interest was Native American music, and almost all her other recordings are of that. I suspect it simply happened, and her diary shows what she plans to do rather than what she did. So she's not keeping track of the past. She's keeping track of the future, and if they arrived unannounced, there's no mention. 프로바인 교수가 근무하는 메릴랜드 대학교는 한국인과 각별한 인연을 간직한 곳입니다. So this is the only one that has a turtle in the whole graveyard. But we can see here Pen Su Memorial Monument. This was put up in 2003. And this is the original stone here, with the inscription on this side here. 김옥균을 따라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 변수가 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해 메릴랜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He was a very interesting man because he was also involved in the Gapsin Jongbyeon in 1882 or 84 and escaped to Japan, and then he escaped to the United States. But he entered the University of Maryland in 1887 and became the first Korean graduate of an American college.
graduated at Maryland Agricultural College in June 1891, killed by a locomotive at College Station October 22, 1891. 불의의 사고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친 젊은 혁명가 변수. 혹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음성 기록이 아닐까? 푸른 눈의 학자에게 의문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지난 1998년 프로바인 교수는 한국을 방문해 이 음성 기록의 존재를 한국의 학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녹음 상태가 열악하고 비전문가의 창법이라는 이유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음성 기록에 주목한 사람은 정창관 씨였습니다. 쉽게 좀 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작년 참가자 수하고 올해 참가자 수하고 어떻게 되는지 해가 정확하게 좀 점수 평가해 주시고. 한때 서양음악 애호가였던 정창관 씨는 25년 전 문득 국악 음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음반 수집가이기도 한 정창관 씨에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남았다는 사실은 매력적이었습니다. 114년 전에 그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미국이라는 데 거기까지 가서 이런 음악을 녹음하게 됐을 것일까. 그 사람들도 궁금하지만은 어떻게 거기서 녹음이 됐을 것까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창관 씨는 미 의회 도서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사서들에게 부탁해서 목소리의 복사본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창관 씨는 국악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모임에서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는 그 옛날 것이 발견됐을 때 지금 같은 스테레오에 아주 깨끗한 음질이 나온다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적당히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저는 그 잡음이 네. 그 당시에 무슨 그 참 어려웠던 시절의 그런 그 구구절절한 사연 같게 네. 예,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아리랑이 오늘날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
하고는 조금 곡조가 예. 달라서 조선 말기에 이런 아리랑도 유행했구나 하고 알 수 있겠고.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누군가 불렀을 때는 제일 유행하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불러진 노래를 틀림없이 불렀을 거단 말이죠. 예, 그 이 노래들이 그 당시에 유행가 중에서도 제일 잘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저기 그 조선 후기에 네. 서양 열강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이 근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요즘 뭐 식민지 근대냐, 그다음에 자주적 근대냐 하는 그런 근대론 논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외국의 찬가라든지 찬송가의 영향을 받고 또 일본 이후에 이제 식민지 지배 이후에 그 일본의 유행과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음악 문화가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거쳐서 완전히 근대화되는 시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원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음악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음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굉장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되는 예. 그런 자료인데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런 원통형 음반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낙관식 축음기에서 이렇게 원통형 음반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중국에 중국 노래를 녹음한 이런 원통형 유성기의 음반을 몇 개 일부 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너무 흥분됩니다. 근데 이 원통형 6개의 그 음반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사실은 되지만 우리는 딱 6개가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창관 선생님 앞으로 계속 해주실 것 같지만 꼭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참. 114년 전 미국 땅에서 목소리를 남긴 조선 사람들은 누구일까? 정창관 씨는 한민족 최초의 음원을 남긴 세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안종식, 이희철, 손농. 단서는 영문 이름뿐. 그 당시에 1896년에 미국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외교관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외교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은 같은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음악만 잘라서 마스터링을 좀 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예, 음성 보시면 기록은 되는데 모두 음악이 11곡의 조선 차이가 노래들. 좀 많아요. 정창관 씨는 이 음원의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좀 잘 들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감상하기 좋게. 문제는 114년 전에 열악했던 녹음 기술. 음질만 조절해가지고 예. 이건 탁탁 이제 튀는 소리니까 좀 잡을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잡아주시면 좋고. 테이프 튀는 거죠? 이게 실린다가 돌리면서 튀는 거예요. 네. 정창관 씨는 3년 전 사비를 털어 복각한 3,000장의 CD를 전국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민 노동자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이민선 갤리코가 미국 땅에 도착한 것은 1903년, 녹음은 이보다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CD는 태평양을 건너 프로바인 교수에게도 보내졌습니다. 프로바인 교수는 여전히 3인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종식안, 희철이, 손농은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You're happy, aren't you? Always. See, yes. 2년 전 어느 날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마침내 유일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1896년 5월 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그것은 녹음이 이루어지기 2달 전의 기사였습니다. 7 Koreans at Howard ran away from home to be educated in the United States. Howard University has had 7 recent ascensions from the Orient. They are Koreans, none of whom can understand a word of English. The young men landed at Howard Friday afternoon. One of the social gatherings of the students took place on the day of their arrival, and they attended a body, solemn, sedate, and observing. I want to listen to a Korean song. Can you? In the course of the evening, they were surrounded by a dozen persuasive students who begged them to sing. One, at last, managed to signify that he could not sing in English. Though we can't. Please, Just that would one. be great. But they were assured that that did not matter, and, after more urging, the program of Suwon-hee River and like songs was diversified by specimens of real Korean melody. 가세 가세 자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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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색 또한 피었더라. It was a unique occasion for everybody concerned, for though the university has had students of nearly every other nationality in the course of its history, this is the first experience with Koreans. Reason was simply that in the article it says they sang songs. It says real Korean melody. So I thought, how many Koreans can possibly be in Washington, D.C. in 1896? It's just the Korean legation and anyone else who happens to come by, but there were very few. So seeing this gave me the idea that these could very well be the ones who made the recordings a couple of months after their arrival. So they arrived in May, but the recordings were in July. 남북전쟁 직후 해방된 흑인 노예를 위해 설립된 하워드 대학교. 이 대학에 목소리를 남긴 조선의 청년들이 다녔던 걸까요?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때 모니터만 떼놓고 지난해 겨울 이게 프로바인 진행할 수 교수는 없잖아. 본체가 교환 연결해야 교수로 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프린터가 6개월을 자기 보냈습니다. 풀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형용 모순처럼 보이지만 원래 형용 모순이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가인 이완범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흑과 백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 그런데 미국의 노 교수는 이완범 교수에게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로버트 프로바인 선생님은 세계 음악계의
거장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계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 분이 한국인의 최초의 음원을 발굴하고 그 신원을 찾고자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큰 영광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로버트 프로바인 선생님을 돕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완범 교수는 구한말 주미공간과 조선정부 사이의 오간 문서집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14년 전 워싱턴에서 목소리를 남긴 세 사람의 이름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1897년) 워싱턴의 조선 공사가 작성한 보고 제13호.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21명의 유학생 전원의 명단을 적은 보고서였습니다. 그 속에는 노래를 부른 3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 재미 유학생은 21명이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21명이 모두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의회도서관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이 안정식, 이희철, 손용이었습니다. 안정식과 이희철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21명의 유학생이 모두 다 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21명의 이름 중에서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송영덕이 손영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미국 유학생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서광옥 선생님 손자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증손자 아들입니다. 네. 모습이 많이 닮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녹음이 이루어진 1896년 당시 워싱턴에서 주미공사로 근무했던 인물은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해 있던 서광범이었습니다. 사진을 담으십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 났는데 네네네. 연락해서 하나 받았어요. 네네. 위스콘신 대학. 위스콘신 대학. 네네네. 이 제가 발굴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운의 혁명가 서광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의 일생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고종의 정치적 고문이었던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쓴 비문입니다. 정치적 후환을 없애려고 모든 기록을 없앤 서광범. 이완범 교수는 그의 비문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본국 학생 10여인 특명 정권 공사로 미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에 본국 학생 10여인이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건너와 가지고 그들을 이 가엾게 여기셔 가지고 그들이 배움의 길을 잃은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봉급 은 2,000원으로 이들의 학자금을 삼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와 서광범 공사를 찾아갔던 조선의 유학생들. 혹시 그들이 가장 오래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아닐까요? 이완범 교수는 당시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이 펴낸 잡지를 찾았습니다.
한국 최초의 잡지이기도 한 유학생 친목회 회보. 이들은 1895년 조선 정부가 신학문을 익히기 위해 파견한 최초의 국비 유학생들입니다. 이 사진 어느 구석에 서광봉 공사를 만난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적은 일기란에서 목소리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안정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단 탈주 사건의 기록입니다. 안정식은 1896년 2월 28일 동료들과 함께 탈주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배에 오른 인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다른 유학생들이 이들을 뒤쫓아 미국으로 달아나는데 역시 목소리의 주인공인 이희철입니다. 조선 최초의 국비 유학생들이 벌인 집단 탈주 사건. 이완봉 교수는 그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 동료 교수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누구는 뭐 책 냄새를 맡으면 수염부터 먼저 쉰다. 수염이? 네. 전 수염이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 머리는 나중에 쉬는데 수염이 박찬승 교수는 조선 정부가 최초로 파견한 국비 유학생들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박영효가 이제 일본에 망명해 있다가 조선에 돌아와서 내무대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화파들의 생각은 조선에서 젊은 청년들을 일본에 많이 유학을 보내서 신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영효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당시 그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 당시 그 경흥우숙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후쿠자와 유기치에게 부탁을 해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관비 유학생,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국비 유학생이죠. 그 숫자가 무려 15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그들을 보내서 게이오 우숙, 경흥 우숙에서 그 당시 신학문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특히 연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만든 그 게이오 우숙에는 지금도 연설관이 남아 있는데 그 연설관에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켰던 것이죠.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찾은 기록에 의하면 안정식, 이희철 이 두 분이 일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왜 이들이 미국으로 도망쳤을까요? 1896년 2월 18일 이 일본 유학생들 가운데 6명이 이제 요코하마로 가서 당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 정확한 경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그 정황을 추측을 해보면 2월 13일에 조선에서 아관파천이 있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난 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아관 파천으로 총리 대신을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이 살해당하고 조선의 권력은 순식간에 친러파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 정부 내에서 개화파 정권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앞으로 이 개화파 정권이 보낸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마도 그런 신변의 불안을 느껴서 차라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실제로 그 얼마 안 있어서 조선 정부에서 당시 유학생들 가운데 5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귀국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일본에 있었던 분들은 이 생활의 공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이 일본에서 학업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새로운 국가인 미국으로의 이 유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으로 소환되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웠던 청년들. 그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을까요? 이완범 교수는 그들의 미국행을 쫓았습니다. 존경하는 방선주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생님께서 밝혀주신 길잡이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려는 이완범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메릴랜드 대학교 음악학과 로버트 프로바인 선생님께서 발굴하신 한국인 최초의 음원에 대해서 상의 드리려고 편지합니다. 이완범 교수의 연락을 받은 사람, 일생 동안 미국의 산지에 있는 한국 자료를 발굴해온 방선주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3년 전 방선주 박사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선의 청년들이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워드 대학교. 이 대학은 방선주 박사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Hello, how are you? Hello, hi. How are you? My wife is a professor of this university, Okay, hi. and Hi. I'm her husband. Okay, hi. How are you? Okay, Nice meeting you. and she come here before, and Yes, yeah, I remember you. Thank you. Yes, yeah. we like to see the annual report of 1896, 7, 8, Okay. 3 years. Okay. 1890. 카탈로그. 프로바인 교수가 찾아낸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피신온 조선 청년들은 이 학교에 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his is the Okay, where's that? 007 penniless. Yes, Koreans. yes, yes, yeah. 114년 전 하워드 대학교의 기록에 나타난 조선인 유학생들. 이 해에 7명의 한푼 없는 코리안들이 우리 건물에 피난하게 됐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사진 속의 학생들이 일본에서 도주해왔던 그 청년들일까요? 안정식, 서울 코리아, all Howard University student in normal department, normal 4번과 학생입니다. 김식헌. 학생 명부에는 일본에서 달아났던 학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강응태 여기 다니고, 그러니까 토탈 하나, 둘, 셋, 넷, 4명. another one. 송영택 여기 다니고. 그래서 7. Altogether 7 students attended in 1897 through 1898. 그러니까 이 대학은 원래 미국 의회에서 흑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고, 미국 의회에서 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거의 다, 지금은 등록금이 비싸요. 비싼데 그 당시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유망한 학생들은 다 그냥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들어가는데 돈 안 받으니까니 한국 유학생이 와서 우선 영어나 여기 와서 익히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광범 공사가 너희들 이 대학에 들어가서 우선 영어를 갖다 익히고 그 다음에 딴 데로 가려면 가라,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무료이니까요, 말이야, 등록금이. 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던 조선의 청년들.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운명은
방선주 박사의 인생과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단했던 삶의 한 자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자선활동에 열심이었던 어느 기독교 단체의 기록물, 조선인 학생들에 관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안정식과 이희철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학교 생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These 7 young men were sent by the Korean king to Japan to be educated along with about 200 others selected from the best families in the Hermit Kingdom. The late Korean minister Pom Kae-so was interested in them, and through him they entered Howard University. The university furnishes them a home and instruction, and some benevolent ladies have provided them the means to pay so far their board. They knew no English when they began school in May, but are progressing so rapidly under the volunteer tuition of 2 ladies that they will enter the regular classes at the fall session. 기사에는 목소리의 주인공 안정식이 대학 교수에게 보낸 편지도 실려 있습니다. 친애하는 포스터 선생님, 건강히 지내시는지요?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펜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다시 편지를 쓰겠습니다. 당신의 친구 안정식. 워싱턴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은 플래처 여사의 집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 처음 나타난 조선인 유학생들은 미국 원주민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 플래처 여사의 관심을 끌었을 겁니다. 플래처 여사의 요청에 3인의 조선 청년들은 이날 한국인 최초의 음성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후여 흑운을 무릅쓰고 백운을 박차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후여 그물을 두루 쳐매고서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혹시 맺은 그물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월도 천신야 상경에 자, 그래서 이 음원 안에 무려 114년 전 미국에서 남긴 조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올해부터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볼 수 있는 음악적 사실들이 있어. 여러분들 매화타령이 들어보니까 현행과 어때요? 느낌이 현행 소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민요라고 믿고 있는 음악들은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음악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의 기호에 맞춰진 약간은 이렇게 획일화된 그런 민요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이 음원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실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 음악은 우리가 추정해왔던 기존의 생각들을 사실 좀 깨게 하죠. 뭔가 새로운 음악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안정식이 부른 이 매화타령이 소위 사당패 매화타령에서 그 창민요 매화타령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음악적 사실들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이제 연구들을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음악에 이제 학자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들도 이렇게 미국에 정착했던 조선의 청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창관 씨는 그들의 이후 인생을 쫓고 싶었습니다. 늦게나 축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네이비께서는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테이프를 절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시관 관람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달아났던 청년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 이 자료는 1986년도에 제가 일본으로 박사 논문을 쓰러 갔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 한국 유학생들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요 대학을 갔더니 개요 대학 안에 후쿠자와 연구센터라고 있는데 그 센터 안에 바로 요 개요 이숙 입사장이라고 하는 요 자료가 있고. 경흥 의숙의 입학생 명부에 목소리의 주인공들에 관한 인적 사항이 적혀 있을까? 이희철 씨나 혹시 안정식 씨가 나오는지 한번. 이희철 씨가 여기 35번째 나옵니다. 이희철, 조선국 경성 서구 차동에 거주하고 용만의 장남이다. 용만의 장남. 나이가 25세고. 당시 이제 25세라고 되어 있고요. 명치 28년이니까 1895년입니다. 95년 5월 달에 입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정식 여기 있으신데요. 안정식 나오는데요. 조선국 경기도 광주부 상림에 거주한다. 상림. 그리고 본인이 호주다. 이렇게. 부친 이름 여기는. 목소리를 남긴 3인 중 부친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인물 이희철. 정창관 씨는 전국의 이시문 중에 확인해서 같은 돌림자를 쓰는 집안을 찾았습니다. 부친이 이용만. 용자만 만자고. 차자인데 시장이가 185. 여기 있네. 185페이지. 이거 나왔잖아. 이겁니다. 희자 철자 요분. 부친이 이제 용자 만자고. 여기 이제 희자 철자 어르신의 여기 양력이. 이번에 양력이고. 양력이 나와 있고요.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하셨다. 일본과 미국 기록이 돼 있고 돌아가신 거는 1919년 김인년 7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희철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노래한 사람 중에 이자, 희자, 철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 예. 제가 그런이 1919년에 돌아가셨거든. 50세에. 저는 그 8년 후에 제가 1927년생이니까 그 7, 8년 후에 나왔으니까 전혀 모르죠. 제가 이제 어려서 듣기로는 저희 돌아가신 조모님이라든지 아버님께 듣기로는 25, 6세 때인가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 이제 그 얘기를 들어 한 5, 6년 계시다가 일본을 거쳐서 나오셨는데 일본에 돌아오셔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국내 정정을 보니까 몹시 그 혼란스럽고 뭐 저건 점이 있어서 좀 일본에 계시면서 그 미국 공사한테 찾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국내 정정이 불안하니까 내가 가더라도 어떤 좀 신변의 안전에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국 공사한테 소개장을 하나 적어 주십시오. 이철이 남긴 유일한 유품은 귀국 직전 일본에 있는 미국 공사를 만나서 작성한 문서. 제가 여기서 요거 하나 딱 남았어요. 그 이제 원본은 이제 같이 유품하고 산소에 묻으시고, 네. 요건 사본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6년 만에 돌아오는 조국. 이철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코베 자펜 1901년 2월 7일이고요. 요거는 수신자는 미 합중국 총영사 알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렌은 여기 이제 수신자가 알렌으로 되어 있고요. 고종의 정치 고문이었던 알렌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희철.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He desired to return to his country. 그게 그는 이제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And avoid all complications with the authorities. 정부 당국과 모든 분쟁을 피하고 싶다. 그리고 he has expressed an inclusion for some private quiet occupation. 그는 개인적이고 조용한 그런 직업을 갖기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오해를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격변의 시절이었습니다. 일체 그 전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솔가에서 중국으로 만주로 들어가셨대요. 만주 가서 그 영국 사람하고 무슨 무역을 하신다고 무역 관계 종사하시다가 그만 그 당시에 그 만주에 그 몹쓸 전염병이 횡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행히 그 전염병에 돼서 돌아가셨다.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목소리를 남긴 이희철. 일본에서 미국으로 다시 중국 대륙으로 전전했던 고된 일생을 마치고 그는 조국의 땅 속에서 마침내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희자 철자. 그동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찾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어르신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1896년도에 녹음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